안녕하세요. 머니몬스터 여도훈입니다. 12월의 첫 거래일이죠. 저는 이 1년 12달 중에서 12월을 가장 좋아합니다. 연말 분위기 물씬 풍기는 거리 풍경도 참 좋고요. 연말이니까 그동안 좀 바쁘다라는 핑계 때문에 못 봤던 반가운 얼굴들, 보고픈 얼굴들을 또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한 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말 준비 때문에 또 연말 자리가 워낙에 많아서 건강 잃기 쉬운데요.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시장에 있어서의 포트폴리오 관리는 머니몬스터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그닥 시원치 않습니다. 머니몬스터와 함께 시원한 전략 함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 벌 준비 되셨습니까? 머니몬스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자 양시장 현재 구간 엇갈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에 하락을 뒤로하고 소폭이지만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수 0.15% 3포인트대 상승하면서 1986포인트 선, 장중에는 1988포인트 선까지 고점을 조금 높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장 외국인이 장중 돌아오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310억가량의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 가운데 기관의 매도는 710억가량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도 함께 외국인과 동반 매수하면서 현재 400억 원대 매수 우위가 기록이 되고 있네요. 자,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 이어서 오늘 장에서도 동반 매도하면서 주가는 현재 0.28% 지수 1포인트대 하락한 594선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 자세히 보자면 현재 구간에서도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보이고 있죠. 기관은 240억 원, 외국인은 208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 개인만이 현재 구간 48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율 동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 오늘장 장 초반만 해도 1177원 선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가 되는데요. 그래도 상승권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네요. 현재 3원대 오른 1172원 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12월의 첫 거래일이 오늘 장중의 특징적인 종목과 업종은 무엇이 있을까요? 임영익과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1차적으로 일단 해소는 됐죠. 오펙이 석유 생산량을 감산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시장 전반의 호조세는 아니지만 특징주들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업종별로 보면 한눈에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탄력이 가장 좋은 업종 보면 건설업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2.5% 급등하고 있는데 8년 만에 감산 결정이다 보니 이를 호재로 안아가고 있고요. 중동시장에서 건설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 나타나면서 GS건설이 현재 5.9% 6% 가까운 급등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은행주도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화학주도 정유주 중심의 강세, 운수장비의 경우에도 0.9% 오르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관련 국제유가 상승 기대감 높은 종목들이 오름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장중에 등락을 좀 반복하는 상황인데 현재는 다시 한번 올라옵니다. 0.06% 강보합권 나타내고 있고요. 이미 오전장에서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해준 상황이고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가 많아갑니다. SK하이닉스가 52주 신고가를 초반에 기록했는데요. 현재도 외국인 러브콜 받으면서 2% 넘는 강세, 디램 가격 상승 기대감 오늘도 안아갑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한국전력이 시총 4위에 밀려난 모습이고요. 3% 넘게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한국전력은 좀 반대입니다. 원가율이 높아지면서 악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오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 점검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1% 넘는 구간에서 계속 밀려나고 있고요. 카카오 마찬가지로 1% 넘게 조정됩니다. CJ ENM이 2%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어제 오늘 이틀째 5% 넘는 하락률을 기록합니다. 재료가 없다는 것이 특징인 요즘이고요. 역시나 모멘텀 없이 급락하면서 11월 초만 하더라도 7만 원 선 거래였는데 12월 초 5만 4천 원 선까지 밀려났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2시 구간 흐름 살펴봤고요. 이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MTN프로 김태환 전문가와 점검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12월 첫 거래일입니다. 오늘도 코스피 시장부터 특징적인 종목들 짚어주시죠. 네, 오늘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유가가 8년 만에 감산 합의에 들어가면서 이와 연관된 업종들의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유화학부터 시작해서 조선건설, 심지어는 신재생에너지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금일은 이와 연관된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볼 종목은 현대건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건설 주가 자체가 최근 들어서 건설주들이 동반적으로 단기적인 추세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금일 국제유가의 어떤 감사 합의에서 실제 중동발 건설 경기뿐만 아니라 플랜트와 관련된 여타 산업 자체의 기대치가 좀 반영이 되면서 건설주들이 일찍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현재 보면은 금호산업이나 GS건설 이런 종목들 자체도 현재 5% 전후한 시점에서의 등락을 보이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다만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정부에서 가계부채가 심각한 그런 수준에 이르다 보니까 8.25 조치 이후에 후속 조치로 내년도부터 신규 아파트 분양과 관련되어서 대출을 받을 때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해야 된다는 부분,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최근 건설주들의 그 부동산 경기 위축과 함께 하락세를 보였던 그런 모습입니다. 결과론적으로 현대건설은 현재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오늘 주가 자체가 강하게 또 올라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실질적으로 현대건설의 주가가 현재 41,300원 선, 한 5% 가까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43,000원 정도 수준을 얼마만큼 강하게 돌파할지 이 여부를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제가 보는 관심에서는 보여 계신 분들은 43,000원 정도의 돌파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고, 신규 매수 관점은 다시 한번 단기 반짝 효과에 의해서 대밀리는 구간을 우리가 한번 좀 고려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현대건설은 중립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금호석유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 종목도 오늘 주들의 강세와 더불어서 금호석유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일단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예상치를 상회했던 그런 모습이지만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다소 좀 감소세를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금호석유의 주가 자체도 3% 이상 강한 반등, 현재 시점에서 3%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에 하락했던 폭만큼 반등을 주었던 그런 모습이니까 최근에 추세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아직은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물론 국제유가 자체가 50불 정도의 안착을 시도하게 된다면 정제 마진적인 측면에서 이런 화학주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효과를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에 어제 조정 이후에 빠르게 회복세를 좀 보여주는 모습인데 제가 좀 주봉 차트 상황 놓고 본다면 아직까지도 바닥권 영역에서 이제 점진적인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보는 건 일단 금호석유의 주가 자체가 8만 원 선까지는 무난하게 좀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좀 돌파가 되어진다면 8만 2천 원 정도 수준 정도까지도 한번 좀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금호석유만큼은 일단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언급된 특징주는 국제유가 상승과 관련된 종목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현대건설 43,000원 돌파 여부가 중요하겠다. 일단은 중립 의견이었고요. 금호석유의 경우에는 매수해보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는 코스닥 시장도 안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특징주 꼽아주시죠. 네, 코스닥 시장의 특징들을 좀 먼저 좀 살펴본다면요. 첫 번째 종목은 유니선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탄력이 좀 많이 둔화되어져 있는데 역시 이 종목 자체도 신재생에너지,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서 다른 여타 신재생에너지 쪽에 반사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어떤 그 기대치의 주가가 좀 강하게 또 올랐던 그런 모습인데요. 최근 들어서 제가 태움과 같은 종목은 제강 공장을 준공을 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어지는 이런 종목과 좀 별도로 좀 차별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즉 유니선 같은 경우는 아직 풍력 관련주이긴 하지만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뒷받침이 되지 못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장중한 때 18% 이상 강한 급등을 보여주었지만 이미 상승폭 정도를 대부분 다 반납하면서 주가가 5% 정도 상승으로 탄력이 좀 둔화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자체는 오늘 장 후반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반등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종목 자체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현재로서는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유니선 매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삼천리 자전거가 되겠습니다. 밀집 모자는 겨울에 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삼천리 자전거 정도가 현재 비수기에 좀 접어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이 점은 우리가 단기적 관점보다는 좀 장기적 관점,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놓고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2011년도부터 작년까지 실질적으로 외형이 확장이 되어지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여주었던 모습인데요. 올 3분기 정도는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좀 많이 감소했습니다. 누적으로는 매출이 3분기까지 전년 결산 실적을 넘기는 매출액이 나왔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결산 실적을 이제 본다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낙폭
과대된 개념인 만큼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최근 바닥권 영역에서 기관들의 매수에도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주가 자체가 현재가 기준 4.2% 정도 올랐어서 12,200원 현재가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본 데는 8% 이상 강하게 또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과연 이 종목 자체가 이제 차트상으로 11,000원 직전 저점, 최근 저점 정도 수준에서 하락 패턴을 찍어줄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당장 올라간다면 결국 주가 자체가 13,500원, 15,000원 정도 선에서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약간 중기적 관점에서 내지는 상반기 정도를 내다보면서 좀 길게 보고 매수 관점 필요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2,000원 선에서 깨어지는 구간에서 직전 정도, 저점 수준 정도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종목은 3714 정도 좀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 첫 번째 종목 유니슨이었습니다. 매도해보자. 3,000대 자전거는 반대로 담아보자. 좀 중기적 관점에서 보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시장의 큰 특징들 잡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나우 MTN 프로 김태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